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로 시작합니다. 한국 프랜차이즈 산업. 그중에서도 아주 뜨거운 감자죠. 바로 가맹사업법. 특히 광고나 판촉 활동에 대한 사전 동의 규정인데요. 이게 좀 복잡한 내용이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번 미션은 이 규정이 현장에서 진짜 어떻게 돌아가는지, 또 이게 가맹본부나 점주님들, 더 나아가서 산업 전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 핵심만 좀 빠르게 파악해보는 겁니다. 근데 이게 흥미로운 게 원래는 가맹점주를 보호하려고 만든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그 보호장치가 어쩌면 브랜드 전체의 발목을 잡는 그런 무기가 될 수도 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떻게 보호가 공격수단이 될 수 있는지 지금부터 한번 파헤쳐보죠. 자, 먼저 문제의 핵심, 그 70% 동의 규정부터 봐야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맹점주가 비용 일부를 부담하는 광고나 판촉 행사 이런 걸 하려면 본사가 사전에 전체 가맹점주 70% 이상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취지는 명확했죠. 본사가 일방적으로 비용을 막 떠넘기는 걸 막자, 보호하자 이거였는데요. 근데 이제 자료를 보면 이 보호장치가 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쓰이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요. 예상치 못한 방식이요? 네, 일부 가맹점주 단체들이 있는데 이분들이 특정 판촉 자체가 싫어서 반대한다기보다는 뭐랄까 로열티 인하라든지 아니면 필수 품목 가격 조정 같은 다른 요구사항이 있잖아요. 네네. 그걸 관철시키려고 일종의 협상 카드로 이 동의권을 좀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경향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잠깐만요. 그건 정말 좀 의외인데요? 판촉 동의를 다른 협상의 지렛대로 쓴다니 그게 법적으로나 아니면 관계상 문제는 없을까요? 자료에서는 그 부분을 어떻게 보고 있나요? 법적으로 보면 동의를 안 하는 것 자체를 문제 삼긴 어렵죠. 그건 권리니까요. 하지만 이제 본부와 점주 간의 관계, 그 신뢰 측면에서는 당연히 갈등 요소가 될 수밖에 없고요. 심지어 자료에 따르면요. 단체 차원에서는 70% 동의를 딱 막아서 전국 판촉은 못하게 하면서도 참여하고 싶은 개별 점주들한테는 당신들은 따로 참여하세요. 이런 식으로 약간 이중적인 전략도 쓰인다고 해요. 따로 참여하라고요? 네, 왜냐면 법적으로 동의한 점주들만 대상으로 하는 분리 판촉이 가능하거든요. 그 국내 치킨 사례가 대표적인데요. 그때 70% 동의를 못 받아서 전국 행사는 못했지만 동의했던 64% 매장에서는 따로 진행을 했었죠. 국내 치킨 사례. 그거 기억나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왜 우리 동네 매장은 할인 안 하지? 하고 좀 혼란스러웠을 것 같아요. 맞아요. 브랜드 이미지에도 당연히 좋을 리 없고요. 바로 그 점입니다. 이게 전국적으로 통일된 마케팅을 하기 어렵게 만들면 당연히 브랜드 경쟁력이 약해지겠죠. 그리고 그 손실은 결국 본사뿐 아니라 가맹점주 모두에게 돌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특히 자원이 좀 부족한 중소, 영세의 가맹본부 같은 경우는 타격이 더 클 수밖에 없고요. 어쩌면 브랜드 전체의 가치가 좀 훼손될 위험도 있는 거죠. 네. 그런 상황인데 또 최근 정부는 가맹점주 힘을 좀 더 실어주려는 그런 움직임도 보이고 있잖아요. 가맹점주 단체 노조의 단체 교섭권이랑 비슷한 권한을 주려고 한다. 이런 얘기들도 있고요. 공정한 거래 환경을 만들려는 의도겠죠, 아무래도. 네, 물론 그 취지는 공정성 강화, 좋은 방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이게 자칫하면 너무 과도한 분쟁을 일으키거나 아니면 정상적인 경영활동까지 위축시킬 수 있다는 그런 우려의 목소리도 상당히 높아요. 예를 들어서 협상 범위나 횟수 같은 데 명확한 기준 없이 그냥 의무화만 딱 해버리면 특히 영세 브랜드들한테는 이게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공정거래위원회조차도 현재 제한된 방식에 대해서는 이게 협력보다는 갈등만 심화시킬 수 있다면서 좀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 보호와 효율성, 그 사이에서 아슬아슬하게 줄타기를 하고 있는 셈이에요. 자, 그럼 이 좀 꼬인 문제들 어떻게 풀어나갈 수 있을지 제안된 해법들도 한번 봐야겠네요. 첫 번째는 가맹본부 차원의 노력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결국 문제 해결의 시작은 신뢰 회복에서 찾아야 한다. 이게 핵심입니다. 본부가 먼저 좀 투명하게 소통하고 판촉 개혁이라든지 비용 집행 내역 같은 걸 상세하게 공유하는 게 기본이 되어야 하고요. 또 맨날 똑같은 전국 행사만 고집할 게 아니라 참여를 원하는 점주만 참여하는 옵트인 방식 있잖아요. 네. 희망자만 하는 거요? 네, 그런 방식이나 아니면 지역별로 좀 맞춤형 마케팅을 한다든지 이런 유연한 모델 개발도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미국처럼 사전에 합의해서 별도의 마케팅 기금을 만들어서 그걸 좀 투명하게 운영하는 방안도 건별동의 마찰을 줄일 수 있는 좋은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상생협력 프로그램을 강화하는 것도 중요해 보이는데요. 자료 보니까 뭐 더벤티나 자담치킨 같은 곳들은 가맹점주 협의회랑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물류비나 광고비 지원해주고 경영 컨설팅도 해주고 그래서 실제로 점주 만족도도 높이고 매출도 올리는 그런 성공 사례들이 꽤 있더라고요. 네, 그런 노력들이 중요하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정부를 향한 정책 제안인데요. 현재 그 70% 동의 규정이 협상 카드로 좀 악용되는 걸 막기 위해서 동의의 의미를 좀 더 명확히 하자. 예를 들어서 뭐 응답 안 하면 무조건 반대로 본다거나 이런 걸 좀 바꾸자는 거죠. 혹은 판촉 성격에 따라서 동의율 기준을 좀 다르게 적용하는 방안도 제시됩니다. 전국적으로 꼭 해야 하는 캠페인하고 뭐 선택적으로 하는 지역 캠페인은 기준이 좀 달라야 한다는 논리고요. 아, 합리적이네요. 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그 단체 협상권 도입 문제도 이걸 도입한다면 어떤 단체가 대표성을 갖는지, 또 협상할 수 있는 내용의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얼마나 자주 할 수 있는지 이런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있어야 과도한 분쟁이나 경영 간섭을 막을 수 있다. 이런 주장입니다. 단순히 규제만 강화할 게 아니라 이렇게 상생하는 곳 노력하는 본사한테는 뭐 세금 혜택을 주거나 정부 지원에서 우선권을 주는 이런 인센티브를 주자는 제안도 참 흥미롭네요.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는 방식이니까요. 네, 당근과 채찍을 같이 쓰는 거죠. 오늘 딥다이브에서는 한국 프랜차이즈 업계의 정말 뜨거운 이슈죠. 70% 동의 규정과 단체 협상권 문제를 한번 깊게 들여다봤습니다. 보호라는 좋은 취지가 현실에서 어쩌다 보니 예상치 못한 부작용을 낳기도 하고 또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얼마나 다양한 고민이 필요한지 좀 엿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결국 핵심은 규제의 균형점을 어디서 찾을 것인가 하는 문제하고요. 어쩌면 그보다 더 근본적으로는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의 그 신뢰를 어떻게 다시 쌓고 지켜나갈 것인가 여기에 달린 것 같아요. 제도가 아무리 잘 만들어져도 서로 믿지 못하면 이게 제대로 작동하기 어렵거든요. 맞습니다. 여러분께서 혹시 이 분야에 계시거나 관심을 갖고 계시다면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들 바탕으로 한번 이런 질문 던져보시는 건 어떨까요? 보호를 위해서 만든 장치가 때로는 혁신이나 성장의 발목을 잡는 그런 족쇄가 되지는 않는지, 그리고 진정한 상생이라는 게 과연 규제만으로 가능한 건지 아니면 그 밑바탕에 깔린 신뢰 기반의 파트너십 문화, 이걸 어떻게 만들어가야 하는지 이런 질문들이 앞으로 더 건강한 프랜차이즈 생태계를 만드는 고민의 시작점이 될 수 있을 겁니다.